CAT 2급 자격증 기출문제 풀이 3번입니다. 공개된 기출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개된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타원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죠. 이 타원. 자, 타원이 나오면 그림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은 타원 그리는 게 연습이 잘 안 되시면 아무래도 낙방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타원이 나와 있으니까 타원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이 사선에 의해서 그려지는 요 나머지 부분들, 물론 또 사선 때문에 타원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치수에 나와 있지 않은 그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을 보시면서 3D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형상이 바로 3D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면으로 봤을 때의 그림은 이런 형상이고요. 자, 우측면으로 해서 봤을 때의 형상은 이와 같은 형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선에 의한 타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면에서 봤을 때의 형상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3D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타원을 이루는 원의 일부 형상, 그리고 뒤쪽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형상이 겹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문선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AD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레이어를 기준으로 잡고요. 자, X라인,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45도 사선, 이렇게 3개를 그리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사선은 반드시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그림 그리기 준비가 기본이 된 것이죠. 이제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정면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실 건데, 정면을 우리가 주투상도라고 해서 정면부터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물론 그림마다 꼭 정면을 먼저 그린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평면도나 우측면도를 먼저 그릴 수도 있지만 기본은 일단 정면이 우선이다 라고 보시고요. 먼저 원부터 그리시면 되겠죠. 가상선 레이어로 바꾸시고 서클 반지름 64짜리 그려주시고 그림의 위치를 적당히 배치를 다시 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멀리 떼는 것도 안 좋아요. 레이어를 다시 외형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폴리곤 명령 POL, 변의 개수 6개,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지정해 주시고 외접과 내접 구분 지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외접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 있는 원을 기준으로 다각형이 바깥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외접이 되는 것이죠. 정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접, 외접 둘 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접 옵션 클릭하시고 반지름은 64, X로 깨주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사선은 가상선으로 바꾸시고요. 자, 라인 삼각형 그리듯이 나머지 부분의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직교 모드 켜시고 수직으로 선을 내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필렛으로 반지름 값 0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텐드나 트림 쓰셔도 되겠지만은 이런 끝선 마무리는 아무래도 필렛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자, 서클 반지름 44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면 그림이 이제 벌써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죠. 나머지는 중심선들. 자, 중심선은 십자가 걷듯이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쪽은 겹쳐 그리면 안 되니까 반만 끊어 그리시고 이쪽은 한쪽으로 한 7mm만 빼겠습니다. 자, 7mm를 뺀 이유는요. 자, 여기 보시면 끝이 살짝 띄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바깥쪽으로 살짝 여유 있게 나가 있죠. 그래서 끊는 부분은 한 2mm 정도 끊을 거고요. 밖으로 빼는 부분은 한 5mm 정도 뺄 겁니다. 이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기준을 살짝 정해서 그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mm를 그렸어요. 자, 이제 길이를 연장시키고
줄여보겠습니다. len, 랭센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되겠고요. 아주 많이 쓰는 명령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증분 7mm, 그래서 양쪽 끝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7mm씩 늘어났고요. 또다시 len 증분 마이너스 2mm, 그래서 여기 끊고 여기 끊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CAT 자격증 시험은 출제된 기출문제하고 완벽하고 똑같게 그리시면 됩니다.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제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바꾸시고 X라인 수평으로 정면을 기준으로 맨 위에 맨 아래. 잘못 찍었네요. 다시 선을 그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측면도 X라인 수직으로 적당히 거리 두고 클릭. 오프셋 60mm, 34mm. 일단 외곽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73도 경사 사선을 써야 되겠죠. X라인 각도 앵글 값 73도. 자, 필렛이나 트림 챔퍼로 정리해 주시고 중간선은 여기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죠. 자, 우측면도 그림도 거진 다 됐습니다. 수문선의 위치 대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문선으로 바꿔주시고 수문선의 위치는 뭐 여기가 되겠죠. 44짜리 호의 맨 위에 12시 부분 정점과 그 왼쪽 끝점, 이렇게 두 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그리기로 12시에서부터 수평으로, 자, 왼쪽 끝점에서부터 수평으로.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놔두시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아랫부분도 이제 중심선이 하나 있죠. 레이어 바꾸고 선 그리기로.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랭센 쓰지 마시고 2mm 그리시고 5mm 이렇게 두 번 나눠 그리신 다음에 2mm 부분을 지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이고 늘려야 될 게 많은 그림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랭센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게 훨씬 더 단순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 그리면 되겠죠. 평면도 그려서 우측면도에 찾지 못한 치수는 이제 마저 찾아봐야 되겠죠.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바꾸시고 X라인 수직으로 정면 기준으로 맨 오른쪽 끝점 하나, 맨 왼쪽 끝점 하나. 우측면도에서도 맨 오른쪽, 맨 왼쪽. 자,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수평, 수평.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버려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그리기로 여기 끝에서 선을 수직으로 쭉 올려주시고 여기 끝에서 다시 우측으로. 자, 무조건 정면 기준으로 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다시 수평으로 선을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360도 돌듯이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에서 수평으로, 다시 수직으로, 다시 교점 기준으로 수평으로. 그럼 요 길이가 찾아진 거네요.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선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맨 끝점 기준으로 수직으로. 근데 여기는 이미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놔두시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선과 만나는 교점이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수직으로 45도 사선과의 교점에서부터 수평으로. 이렇게 찾아진 그림이 바로 요선이 되겠죠. 지우시고 다시 여기, 자, 라인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다시 수평으로, 만나는 사선과의 교점에서부터 수직으로.
만나는 사선과의 교점에서부터 수평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그려지는 위치가 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선을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속 사용해야 될 선이네요. 지워주시고 지워주시고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만 남기시고 지워주시고 중간에 있는 이 선은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여기서 수직으로 교점에서 수평으로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 예, 정리가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숨은 선이니까 트림으로 지워서 다시 그린 다음에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치에서 바로 선이 내려오고 사선으로 올라가죠. 예. 여기서 숨은 선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수직으로 내려와서 사선으로 나머진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 레이어 일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에 있는 정면에 있는 원의 센터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는 그 위치가 되겠네요. 다 같은 선상이 있으니까 한 번에 그려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 그리기로 여기서부터 쭉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트림으로 자르시면 되겠죠. 오프셋 13 트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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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부분도 지웠다가 다시 그려서 레이어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찾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도 거진 다 찾아졌습니다. 타원 그리기 정도만 맞추시면 숨은 선하고 찾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아마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찾는데 이 부분의 치수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선을 여기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점에서부터 수평으로 선을 쭉 빼시고 사선과의 교점에서부터 수직으로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자, 정리가 됐죠? 자, 이 선은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숨은 선 찾는 것보다 일단은 타원부터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타원을 그리시려면 일단 혼선이 없게끔 레이어가 다른 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이 되다만 호에다가 다시 정원으로 원을 덧대서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서클 똑같은 원을 덧대서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선이 나오면 총 6개의 선이 필요하죠. 수평 3개, 수직 3개. 자, X라인 수직으로 3시, 센터 9시, 12시, 센터 6시. 그 다음에 이 사선과의 교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필요한데 여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교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라인을 이용해서 이 기울기에 맞게 한번 덧대서 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쓰고 버리시면 돼요. X라인 수직으로 자,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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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로 가서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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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타원을 그리기 위한 공간 확보가 됩니다. 자, 다시 레이어 바꿔야 되겠죠.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꾸시고 EL 축의 시작점 하나 끝점 나머지 축의 끝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타원이 완성이 됐으니까 나머지 선들은 다 지우셔도 될 겁니다. 원도 지우고요. 이제 트림으로 정리해서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트림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선은 요 센터까지 이어지는 선이에요. 왜냐하면 요 기울기로 찾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선을 한번 그어보면 되죠. 뭐.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결국 돌려찾다 보면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을 찾을 필요도 없이 선 그리기로 요 끝에서부터 타원의 센터까지 선을 이어주시고 나머지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왼쪽 하단 정면에 있는 이 호의 끝점에서부터 선을 쭉 당겼을 경우 이 위치가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틀리지 않고 맞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여기서 이제 수직을 올려주시고 높이는 48이니까 오프셋 48 위치 잡아주시고 이런 선들은 역시 필렛으로 그리고 숨은선이니까 레이어 맞춰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평면도 그림도 다 끝이 났네요.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시고 중심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버려주시고요.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끊어야 되겠고 모자란 부분은 늘려줘야 되니까 len 증분 자 7mm 7mm가 맞겠죠. 이렇게 다시 증분 마이너스 2mm 뭐 마이너스 2mm 안 했다고 감점되는 거 아니고 7mm 안 했다고 감점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대충 맞추시면 돼요. 자, 선 그리기로 이제 요 내부 원이 쭉 안으로 깊이 파였던 깊이 그게 48이 되겠죠. 요거를 찾아서 우측면도에 나머지 그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림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죠. 이제는 치수를 넣고 그림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어는 치수 레이어로 바꾸시고 자 리본 메뉴는 주석으로 가시면은 치수라는 툴바가 나오겠죠. 여기서 선형 치수, 정렬 각도, 기타 등등의 기능들을 가지고 치수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선형 단축키를 외워서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근데 뭐 단축키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치수를 맞게끔만 주시면 돼요. 자 반지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여기도 표현해 주시고 각도 다시 선형 이 그림은 뭐 치수도 사실 그렇게 넣을 게 별로 없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수를 다 넣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 부분이 공개된 기출문제하고 다르게 답안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있을 경우는 요 치수선을 중심선까지 이제 어떻게 당기느냐 치수 스타일 관리자 명령을 실행합니다. D 엔터 그럼 이런 작은 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ISO-25 선택하시고 재지정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맞춤해 보시면은 여러가지 설정 탭들이 있습니다만 맞춤해 보시면 화살표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고 확인 닫기 변화가 없죠. 이때는 주석이라는 리본 메뉴에서 치수 툴바 가셔가지고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선택 엔터 이렇게 되면은 설정이 다 됩니다. 자 그림은 다 마무리 됐고요. 자 제가 보니까 이쪽 답안에 보시면은 원래 문제에는 이렇게 중심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약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중심선을 조금 빼먹었네요. 이 중심선도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중심선으로 바꾸겠고요. 선 그리기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길이 늘려줘야 되니까 len 증분 뭐 7mm 해서 위로 아래로 하나씩 이렇게 연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 그리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빠진 것 전혀 없는 것 같죠. 이제 이 십자가와 45도 사선 요 보조선은 지워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배치 1으로 갑니다. 배치 1으로 가시면 이렇게 도각 틀하고 뷰 타이틀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 설정하는 법이 나와 있으니까 앞 내용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뷰 타이틀 글자는 바깥으로 좀 빼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는 뷰포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행할 명령어는 mv, 멀티뷰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쓰시면 모형 공간에 있는 그림이 배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형을 편집하는 것은 아니고 출력을 하기 위한 설정창이 되겠죠. 자, 수평선의 미드포인트, 수직선의 미드포인트. 다시 수직의 미드포인트, 수평의 미드. 다시 한번. 그래서 창을 이렇게 3개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각각의 창에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하나씩의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조절할 때는 그냥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전체 그림이 확대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창 안으로 들어가서 제어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 쓰는 명령어 ms, 모델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럼 창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형 영역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확대, 축소, 편집, 그리기가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릴 건 아니니까 적당한 그림의 크기와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뷰를 바꿔 선택하신 다음에 정면 바꾸시고 평면 이렇게 살짝 설정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할 게 아니라 대략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바꿀 거니까. 그래 놓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ps,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해서 밖으로 나오는 명령 ps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3개의 창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다양함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그림의 축척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1:2로 맞추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잘리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 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점을 움직여서 그림에 잘리는 부분을 이렇게 복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복원해 주시고, 이쪽 부분도. 그 다음에 역시 눈짐작으로 적당히 보셨을 때 이 그림이 너무 좀 밑으로 내려온 것 같죠? 이런 것들은 조금 올려주시고, 2개 그림은 조금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뷰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적당히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림 가운데가 너무 또 가까운 것 같죠? 무브로 얘도 살짝 오른쪽, 얘도 살짝 왼쪽 아래로. 이 정도 배치가 됐으면 이제 정면 기준으로 수평과 수직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X라인, 수평선, 정면 그림의 맨 아랫부분 지정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무브. 그림은 절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림의 상자인 요 사각 틀 선택하시고 엔터. 오스냅은 그림에서 잡고 올리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수평이 맞았고요. 이쪽도 X라인 수직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끝점에 맞춰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무브. 그림 선택은 안 됩니다. 그림의 틀 상자 선택하시고 그림에서 오스냅 잡고 왼쪽으로 당겨주시고, 이러면 수평 수직을 다 맞춘 게 되겠네요. 보조선 2개는 지워주시고, 이 상자가 도각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정해 줍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요. 안으로 이렇게 남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정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0번으로 바꾸신 후에 뷰포트 요 레이어를 반드시 동결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이 이제 적당히 안착이 됐죠? 이제 요 뷰 타이틀을 가져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간 거는 직교 모드 켜서 수평에 맞춰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 그리기가 완전히 다 끝났고 배치도 다 끝났네요. 요 글자만 조금 더 내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설정 관리자 요것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배치 1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관리자 창을 열어주시고, 자, 그냥 하지 마시고 새로 만들기 하세요.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설정창 이름이 뜨면은 이름은 뭐 따르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확인. 그러면 페이지 설정창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7개 설정하셔야 되겠죠. 일단 프린터기. 프린터기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DWG to PDF, CAD 도면을 PDF 전자문서로 저장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 용지 사이즈는 A4가 맞겠으나 맨 위로 올리셔서 ISO 전체 페이지 A4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출력이 가능한 영역은 배치가 아니라 범위로, 그 다음에 그림의 위치를 움직이는 거죠. 자동으로 중심에 맞추고, 그 다음에 축척은 1대1, 도면의 방향은 가로로 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출력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미리 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래서 칼라로 출력 안 됐는지, 잘리거나 밀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맞으면 닫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7개입니다. 프린터기 설정, 용지 크기, 출력 영역, 출력의 위치 지정, 그 다음에 축척, 방향, 그리고 출력 컬러까지 해서 총 7개 세팅이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시고 닫기 눌러서 마무리 하신 다음에 저장까지 하시고 답안을 제출하시고 시험을 마치시면 됩니다.